베이스락 앵글리아의 경우에는 이것도 마찬가지로 주로 운동에 관여하는 구조이지만 손해가 이제 상당히 하위 구조였던 것과는 달리 베이스락 앵글리아는 대뇌의 센터에 존재를 하고 있는 그런 그레이 매터가 되겠습니다. 이 단면에서의 모양이 줄무늬가 있기 때문에 콜포스 스트레이툼이라고도 하는데요. 이 구조를 보면은 이와 같이 이렇게 보이는데 이 큰 어떤 그 동그란 알처럼 보이는 부분을 우리가 렌티큘러 뉴클리어스라고 하고요. 거기에 꼬리처럼 길게 달린 부분을 우리가 코데이트 뉴클리어스라고 합니다. 이 렌티큘러 뉴클리어스는 다시 이 바깥쪽에 보이는 푸타멘이라고 하는 부분과 안쪽에 보이는 여기 보이는 글로보스 파이두스라고 하는 부분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 이제 끝부분에 아미그달로이드 바디라는 부분이 있는데 이건 사실 옛날에는 그 베이스락 앵글리아의 일부분이라고 생각이 됐지만 최근에는 이것은 큰 관련이 없고 오히려 정서적인 부분과 관련이 있는 림빅 시스템으로 생각이 됩니다. 렌티큘러 뉴클리어스는 모양이 이와 같이 이 브라질러처럼 생겼죠. 과거에 제가 학생들한테 이거를 사오면 같이 먹으면서 이야기를 하자고 했는데 실제로 어떤 학생이 사와서 이야기는 하지 않고 그냥 먹은 기억만 나는데요. 그 코데이트 뉴클리어스는 이와 같이 구부러진 형태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단면에서 보면은 이제 수평 단면을 보게 되면은 정말 줄무늬처럼 보이죠. 이게 보이는 것이 코데이트고요. 코데이트는 이렇게 꺾어져 있기 때문에 앞에서도 보이고 또한 이렇게 뒤에서도 관찰이 됩니다. 그 외에 이제 이게 이제 렌티큘러 뉴클리어스인데 바깥쪽에 보이는 부분이 푸타멘, 안쪽에 보이는 부분이 글로보스 파이두스고요. 이 뒤에 보이는 건 이제 탈라무스가 되겠습니다. 이 글로보스 파이두스는 지금은 자세히 안 보이는데 역시 바깥쪽에 보이는 익스터널 세그먼트와 안쪽에 있는 인터널 세그먼트가 있어서 우리가 메디알과 레터럴 혹은 익스터널과 인터널 포션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이거는 코로날하게 자르는 건데요. 수평이 아니라 똑같습니다. 위쪽에 보이는 것이 코데이트 뉴클리우스고요. 그 밑에 이제 렌티큘러 뉴클리우스가 있습니다. 역시 여기는 잘 보이는데 바깥쪽에 있는 푸타멘과 그 다음에 안쪽에 있는 글로보스 파이두스가 보이는데 이 외측에 있는 것이 글로보스 파이두스의 레터럴 혹은 익스터널 포션이고요. 이 안쪽에 있는 것이 글로보스 파이두스의 인터널 혹은 미디알 포션입니다. 이렇게 나누는 이유는 이 둘의 연결이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능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베이스락 앵글리아로 들어오는 입력 부분은 주로 코데이트와 푸타멘, 이 둘은 떨어져 있지만 오히려 이들이 더 이 글로보스 파이두스보다는 이 두 가지가 더 같은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들은 주된 입력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출력부는 바로 글로보스 파이두스인데 줄여서 팔리둠이라고도 합니다. 또한 이제 브레인스템에 있는 서브스탄티아 나이그라라고 하는 부분도 마찬가지로 이들과 많이 연결되어 있고 또 출력부가 되기도 합니다. 입력으로 들어오는 주된 성분은 바로 콜텍스에서 기원하는 콜티코 스트레이트 파이버가 있고요. 그 다음에 탈라무스에서 기원하는 탈라모 스트레이트 파이버가 있고 그 다음에 서브스탄티아 나이그라에서 기원하는 니그로 스트레이트 파이버가 있는데 이 섬유가 이제 파킨슨에서 매우 중요한 섬유가 되겠습니다. 이제 출력부는 주로 글로보스 파이두스이기 때문에 입력부와 출력부가 연결되려면은 바로 이 스트레이툼인 코티코 스트레이트 파이버, 이 코데이터 뉴클리스와 이 푸타멘을 합쳐가지고 우리가 스트레이툼이라고 부르는데 이 스트레이툼에서 글로보스 파이두스에 해당하는 팔리둠으로 섬유를 많이 보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이제 입력부에서 들어온 섬유가 내용이 이제 출력부를 통해 나가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 스트리아툼과 파이듐 사이의 섬유가 이 베이스락 앵글리아의 중요한 내부 섬유가 되겠습니다. 나갈 때는 주로 팔리돔에서 나가게 되는데 그 중에 가장 많이 나가는 부분이 바로 탈라무스입니다. 그래서 이거 갖다가 팔리도 탈라믹 파이버라고 그러고 가장 커다란 부분이 되겠고요. 이건 중요하게 다 억제성, 가바를 사용하는 억제성 섬유가 되겠습니다. 이 억제성 섬유가 있다 나중에 이야기할 이 기능의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잘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지만 근데 아까 얘기했던 글로파이드스의 이 바깥쪽인 익스터널 포션 그 다음에 인터널 포션이 있는데 요 사이에 다시 또 하나의 그 부분이 있어서 익스터널 포션의
바깥쪽과 안쪽을 나누게 되는데 이거는 그냥 알아만 두시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거는 이제 그 익스터널 포션 GPI의 익스터널 포션과 인터널 포션 다시 이 부분이 각각 다르게 살라무스로 간다는 것 때문에 그러는데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서브스탄티아 나이그라도 아까 얘기했지만 중요한 출력부라고 얘기했죠. 서브스탄티아 나이그라는 위치를 볼 때는 사실 미드브레인에 있는 그런 브레인스템의 구조가 되겠습니다. 이 어찌 브레인스템에 있는 구조임에도 불구하고 이 대뇌에 있는 베이살 갱글리아와 아주 밀접한 연관을 짓고 있는데요. 특히 그 중에서 이제 팔스 콤팍타와 팔스 레티큘라 두 개의 부분이 있습니다. 이 그중에 이렇게 이 부분이 바로 서브센터 나이그라인데요. 이 뒤쪽 태그멘통을 하고 있는 이 부분을 우리가 팔스 컴팍타라고 합니다. 여기에 바로 이제 매우 중요한 도파미너직 뉴런이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색깔을 보면 약간 더 짙게 보이는데요. 이건 이제 도파민이 이제 축적돼서 멜라닌 형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부분이 바로 스트레이툼으로 보내는 니그로스트레이탈 파이버가 존재하는 부분이 섬유가 시작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 니그로스트레이트 파이버는 도파민을 가지고 있는 뉴런들인데 이들이 이제 스트레아툼에 가서 기능을 합니다. 요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고, 이거 말고 여기 가운데 부분에 멘트럴 태그멘탈 에어리어라는 부분이 있는데 이 멘트럴 태그멘탈 에어리어도 마찬가지로 도파민 뉴런이 있습니다. 여기서는 림빅 시스템의 뉴클레우스 어쿰벤스라고 하는 구조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제가 자세히 설명 안 하는데요. 이 뉴클레우스 어쿰벤스로 가는 사람, VT에서 뉴클레우스 어쿰벤스로 가는 뉴런을 우리가 메솔림빅 도파미너직 시스템이라고 합니다. 바로 미드브레인에서 림빅 시스템으로 간다는 거죠. 이거는 아주 중요한 리워드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이 리워드 시스템은 도파민을 통해서 뭔가 자꾸 어떤 행동을 반복하게 하는 행위죠. 이런 리인포스먼트라고 하는데, 따라서 이거는 이제 보통 우리가 얘기하는 중독과 탐닉 이런 데 아주 중요한 회로가 되겠습니다. 무슨 알코올 중독이라든지 마약 중독이라든지 게임 중독 때 이럴 때 이 도파민이 많이 이용되는 경로가 바로 이 메솔림빅 도파미너직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이제 요 SNR의 경우에는 이거는 이제 도파민 뉴런이 없습니다. 없고 주로 가발 가지고 있는데 이거는 주로 출력 부위고 스티아툼과는 받긴 하지만 일로 섬유를 보내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매우 중요한 바로 패스웨이가 메인 모터 루프라고 하는 그런 패스웨이가 되겠는데요. 이거에 대한 회로를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걸 보려면 먼저 GPI, 즉 글로브 스파이도스부터 시작을 해야 됩니다. 글로브 스파이도스인 GPI에서 살라무스로 보내는 섬유를 얘기해야 되는데, 이것이 가장 큰 팔리도 살라믹 파이버라고 그랬고 억제성인 가발을 함유하고 있다 그랬죠. 따라서 이 보통 우리가 가만히 있을 때는 GPI에서 살라무스를 억제를 하고 있는데 이걸 우리가 살라믹 인히비션이라고 합니다. 억제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인히비션이 돼야 되겠죠. 우리가 이제 세레브랄 콜텍스에서 운동을 하려고 하는 그런 어떤 욕구, 드라이브가 생기게 되면은 이 욕구에 의해서 어디로 보내게 되냐면 아까 얘기했던 대로 스티아툼으로 콜티코 스테이트 파이버를 통해서 자극을 하게 됩니다. 이것은 이제 글루타메트를 통해서 흥분성을 자극을 하게 됩니다. 근데 스티아툼 뉴런은 마찬가지로 GPI를 억제를 하고 있습니다. 바로 스트리오팔리달 파이버를 통해서 억제를 하고 있는데, 이 살라무스를 억제하고 있던 GPI 뉴런이 스티아툼에서 운동을 하려고 하는 의지를 통해서 스티아툼이 활성화가 되게 되면은 이 GPI 뉴런이 다시 억제되게 되어 있습니다. 즉 살라무스를 억제하던 뉴런이 억제되기 때문에 살라무스는 이 GPI의 억제로부터 노연하기 때문에 이를 갖다가 살라믹 이니비션에서 살라믹 디스 이니비션이라고 하는 상태가 되게 됩니다. 살라무스는 활성화되는 거죠. 따라서 이 살라무스가 활성화되면은 이 살라무스가 다시 대뇌피질을 활성화해서 대뇌피질로부터 운동을 하게 하는 코티코스파이널 트랙트와 같은 로모터 뉴런을 자극해서 운동이 시작이 되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베이살 갱글리아의 주된 메인 모터 루프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걸 통해서 베이살 갱글리아는 운동을 시작하게 하는 매우 중요한 기전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거 혹시 다이렉트 패스웨이라고도 하는데요. 자, 이때 매우 중요한 것이 바로 서브스탄트 나이그라에 있는 도파민이 되겠습니다. 이 서브스탄트 나이그라에 있는 그 SNC에 있는 도파민적 뉴런, 아까 얘기한 대로 이들은 스티아툼이 GPI를 억제하는 것을 더 잘 활성화시킵니다.
따라서 운동을 더 잘 일어나게 하는 거겠죠. 그래서 GPI를 활성화시키기 때문에 탈러무스를 더 잘 디스 이니비션 시키는 상태가 돼가지고 탈러무스를 더 활성화되어서 그래서 세레브랄 콜텍스가 운동을 시작하게끔 하는데 매우 도움을 주는데 이 니그로스의 파이버가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억제가 되게 되면은 파킨슨이즘이 생겨서 운동을 시작하기가 매우 어렵고 운동이 시작된다 하더라도 아주 느려지는 그런 상태가 되는 거죠. 베이사 갱글리아의 기능적인 것은 지금 방금 얘기한 것처럼 운동의 시작을 하는 처음 시작하는 거에 관여를 하고요. 또 한 가지는 운동 저장된 운동 프로그램을 꺼내는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이건 뭐 자세히 설명은 안 했는데요. 이 두 가지가 서로 상반된 기능이 동시에 존재하는 것이 바로 베이타 갱글리아인데요. 운동이 시작되는 것이 어려울 경우에는 바로 에이카이니지아 운동 불능과 브래디카이니지아 운동이 너무 느리는 완서 현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탈러무스가 왜냐하면 계속 이니비션 상태에 있기 때문이죠. 대표적으로 이제 파킨슨 디지인데요. 이런 경우에는 아까 얘기한 니그로스 패스웨이의 도파민 뉴런들의 손실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이제 트라이어드로 한다면은 운동이 없는 그런 이렇게 에이카이니지아, 브래디카이니지아가 있고요. 그 다음에 리지디티 딱딱 끊어지는 팔의 경직이 오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트레머 아까 얘기했지만 가만히 있을 때 운동을 하는 알약을 굴리는 듯한 필 롤링 타입의 트레머가 오는 것이 특징입니다. 자세한 것은 나중에 이제 임상에서 배우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반대로 운동 프로그램을 인출하는 것이 문제가 있을 경우에는 엉뚱한 불수의적인 운동이 나타난 대표적으로 이거 갖다가 디스키네지아라고 합니다. 흔히 말하는 이제 무도병인데요. 여기 이제 코리아라든지 디스토니아라든지 또 트레모라든지 발리즘 이런 것들이 있는데 가장 흔한 것으로 이제 헤미발리즘인데 이것은 어떤 운동을 불수의적 운동을 시작했다가 이것을 마치 자기가 일부러 하는 것처럼 운동을 꾸미는 그런 경우를 얘기하는데 대표적인 무도병의 일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외에 이제 코리아와 같은 헌팅턴스 코리아나 시드넴스 코리아 같은 그러한 것도 과거에는 많이 봤지만 최근에는 그런 류마틱 피버 같은 질병이 치료되면서 보기 어려운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파킨슨이즘을 도표로 그린 것들인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